네, 안녕하세요. 네트워크 마케터 김은태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터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뭔가 좋은 것을 경험하셨을 때 누군가에게 전달하고픈 사람의 심리를 마케팅화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좀 편할 듯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개인에게 전달을 했다면 요즘 현재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각종 SNS나 블로그 등 디지털 기술 발달로 디지털 마케팅 전문가라고 해도 이해하셔도 될 듯 합니다. 자, 그럼 이 자료는 정통 네트워크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해를 좀 돕고 도움을 드리고자 나름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 자료로 무단 배포나 좀뭐 무분별한 좀 배포를 좀 안 해주시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트워크 마케팅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하고 다단계가 무슨 차이가 있느냐? 현재 저희 언론에서 보면은 최근 이제 실시한 국민들의 인식을 좀 보면은 약 10명 중에 8분, 그 8명이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가지고 있더라. 다단계. 그래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과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좀 틀리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마련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아시는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 자, 네트워크 마케팅은 27년도에 하버드 학생 졸업 논문을 시작해서 던킨 교수가 세미나를 함으로써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요. 41년도에 뉴트리라이트, 아마 이쪽 제품을 아시거나 뭐 이쪽 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시는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리 마이팅거와 윌리엄 크셀버라는, 자, 앞에 분은 세일즈맨이고요. 뒤에 분은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이분들이 저 27년도에 논문과 던킨 교수의 세미나를 듣고 고안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뉴트리라이트 회사의 리처드 디보스와 제이벤 엔델이라는 사람이 이제 회사와 불화로 인해서 나오게 되면서, 벤 엔델이라는 저 직원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된 게 1959년 아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냐면은, 위에 보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람의 심리나 소비 유형, 그러니까 원리를 이용한 마케팅 방식이고요. 여기 보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다단계 판매, 미국에서는 이제 합법적인 이제 법적인 효력을 지니는 판매 방식인데 MLM 마케팅이라 해서 멀티 레벨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나 이쪽으로 건너오면서 저거를 이제 한자화 하다 보니까 멀티, 많은 레벨 단계를 지닌다 해서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한 거고요. 저희 나라는 1983년도에 프랑스 제품을 판매하는 칠성이란, 그러니까 기업화된 거죠. 이전에 저희들이 이제 먼저 들어왔었는데 기업화돼서 판매를 시작한 칠성이란 회사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일곱 분이 모여서 뭐 만들었다 해서 칠성이라고 지었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약 50%가 넘는 마진을 제공했다고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다단계 판매에 대해서 이렇게 불신을 가지게 됐냐? 86년도에 작은 규모, 지금은 한 5조 시장이 되는데 이보다 훨씬 작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소비자 피해가 양상되면서 저희 나라에 이제 다단계 판매라 그러면은 약간 불신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당시에 이제 미국의 찰스 폰지가 했던 폰지 사기, 유사수신, 뭐 최근에도 많이 요거 이제 보시는 건데, 뭐 퓨땡땡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유사한 이런 사기들이 지금 판을 치고, 예전에 이제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옥장판, 예. 그런 이제 좀 뭐랄까 가격이 저렴한 물건을 고가로 변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소비자라기보다도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끌어들이고 그분들에게 이제 소득을 나눠주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는 이제 피라미드라, 예, 이런 것들을 거쳐오면서 저희들 예전부터 이제 뿌리 깊게 박힌 이제 불신감이 해소되지 않나 해서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마련한 거고요. 그럼 네트워크 마케팅이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많은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나오고
발부가 되는데 일반인들은 잘 접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브랜드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정도가 곧 리더의 길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정통적인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지 않고 예전의 것들을 자꾸 모방하시려는 그런 것들이 지금의 이제 정상적인 아주 효율적인 마케팅 방식인데, 그걸 갖다가 좀 불신을 주지 않나. 그래서 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유가, 모든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들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불확실한 미래가 뭘까? 현재 저희 기준에서 이렇게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남은 여생, 뭐 이제 저희들 말로 이제 남은 여생이라고 하는데, 아마 노후가 가장 걱정이지 않을까. 젊은 세대나 나이든 기성세대나 항상 걱정하는 게, 이제 그 노후라는 게 이제 경제력이 떨어지고 활동력이 떨어졌을 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 기간인데요. 지금은 뭐 100세 시대를 넘어서 좀 우스운 말로 이제 그 재수없으면 120세까지 산다. 그래서 예전처럼 퇴직을 하거나 은퇴를 하고 나면은 남은 기간, 즉 경제력이 떨어지는 기간들이 다들 걱정이실 텐데요. 자, 저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봅니다. 행복한 노후 준비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수많은 이런 책들이 나와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자. 각종 매스컴에서도 이렇게 저희들 노후에 대해서 이런 시그널을 주고 있고, 각종 방송 매체에서도 이렇게 노후 대비를 해라 자꾸 이렇게 저희들한테 시그널을 주는 게 아닌가. 자, 결코 잡지 않은 은퇴 40년. 지금은 40년도 훨씬 넘었을 수가 있죠. 이거는 뭐 불과 뭐 얼마 전에 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 은퇴 후 기간은 점점 늘어갈 거고, 늘어나는 기간이 이렇게 아주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실을 보시면은, 누구나 꿈꾸는 열심히 일하고 그동안 뭐 노동의 대가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리고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런 행복한 노후가 올 것이라고 모든 분들이 기대하고 열심히들 일을 하시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노후 파산 굉장히 많은 매스컴에서 들고 있고, 그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이런 관련된 데에서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 보시면 알겠지만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런 노후를 맞이할 줄이야. 몰랐다는 거죠, 평범한 사람들은. 닥쳐봐야 아는 건데, 설마 내가 이 정도 했고, 아래 보시면 저기 어느 정도 예금도 있고 자기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빠짐없이 부었고 돌봐줄 자식도, 건강한 자식도 있는데 결국 맞이한 건 노후 파산이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우리나라에서 아주 스탠다하게 열심히 살아오신 분이, 앞만 보고 살아오신 분인데 결국 이런 그 상황이 올 줄을 몰랐다. 대부분들이 이제 겪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나오고, 보시면 이제 현실로, 자, 각종 이제 이런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는 이렇게 자꾸 현실이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저희 일반 아까 말하는 평범한 분들은 그 상황이 아직 내 상황이 아니라고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는 노후 자금이 월 279만 원 정도 필요하고, 일은 이제 70세까지 하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지금 뭐 최근 자료이긴 하나,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가거나 앞으로 세월이 더 가면 이런 노후 자금이나 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나이는 급속도로 늘어나지 않을까. 현재도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누구를 믿고 뭐 정책을 믿고, 모든 분들이 뭐 복지국가 물론 이제 세계적으로 아주 복지가 잘 된 나라가 있는데, 이제 현재 상황을 보면은, 물론 앞으로 나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 상황을 보시면은 말로만 노후 보장, 현실은 용돈연금. 지금 저희들 기성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노인 세대가 되신 분들을 보면은 이제 실감이 나는 부분이시죠, 이게. 그래서 이제 주변에 많은 이제 이런 상황도 뭐 겪어왔는데, 저도 보면은 저런 분들이 과연 뭐 예전부터 이렇게 저렇게 살고 싶어서 사셨을까? 아니면 저분들이 열심히 안 살아서 그럴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면은.
자, 이거는 이제 해운대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해운대 랜드마크, 뭐 아주 고가의 아파트인데 저희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현재 뭐 가까운 저는 집이 파주인데 일산에 있는 집 아파트 치고 저렇게 고가의 아파트는 좀 드물죠. 저런 고가의 아파트를 평생을 저렇게 남모르는 눈물과 노력으로 일궈놨는데 요즘은 그 영목이지로 뭐 주택을 가지고 노후를 대비한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저 가지고도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가서 그 비싼 주택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컨설팅을 받아보면은 그걸로는 부족하다. 뭐 현재는 뭐 저런 분들은 뭐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나머지 분들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뭐 생각이 듭니다. OECD국 중에 OECD 회원국 중에서 이제 1위, 약 노인 빈곤율이 50%. 이렇게 수많은 매스컴들이 이렇게 심각한 결론을 내놓고 있는데 우리가 사는 뭐 저에서도 뭐 마찬가지였고 우리가 흔히 그냥 열심히 일하는 분들은 저기에 대해서 대비는커녕 인식조차 못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30대가 생각하는 노후에 필요한 돈은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약 10억 8천 노후에 필요한 10억 8천. 근데 저 돈을 뭐 저희들이 모든 국민들이 지금처럼 형태로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벌 수 있고 저축을 할 수 있으면은 뭐 그 길을 가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뭐 보시면은 현실 준비금 금액 5억 2천도 모을 수 있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죠 이게. 그래서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해야 되는가. 우리나라에 들어있는 이렇게 그 아까 말한 MLM 멀티레벨 마케팅을 하시는 이제 그 방문 판매 비슷한 이제 그 판매업을 하시는 그 기업들이죠. 위에 보면 이제 저희들 잘 아는 저런 기업들이 있는데 시장은 지금 현재 한 5조 정도 시장이 된다고 하고요. 그다음 그 중에서도 상위사들이 약 60%, 나머지 100몇 개 하위사들이 2조 시장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빈부격차는 열심히 일하고 차이가 아니라 저렇게 투자 지식의 격차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열심히 이제는 노동으로 내 몸으로 피땀을 흘려서 노후를 대비하기는 힘든 세상이 그분이 잘못이 아니지만은 이 트렌드 자체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분들이 굳이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분들이 저희들 보면은 세계적인 공인들, 한 나라의 대통령, 뭐 학자들, 그다음에 뭐 유명한 사업가들,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한 분들이 공식석상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개인적으로는 말을 할 수 있으나 이런 공식석상에서 이런 공인이란 분들이 계속 그 경고의 메시지를 내놓고 앞으로 준비를 해라. 특히 이게 엘븐 테플러 같은 경우에는 79년도에 이미 제3의 물결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뭐 오래됐다면 오래될 수 있는데 뭐 79년도면 이렇게 뭐 긴 그 시간도 아니죠. 그러나 저런 시대 때부터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렇게 예견을 했고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런 분들도 꼭 이런 일을 해라. 이제는 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등장을 하고 뭐 유명한 뭐 대학교에도 저런 네트워크 마케팅 학과가 생길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이제 국가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그 패러다임과 트렌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조금 생각하기에는 트렌드 하면은 뭐 트렌드야 이제 유행이니까 뭐 따라갈 수가 있는데 저 패러다임이라는 글을 보면은 좀 약간 지배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그러니까 약간 뭐랄까 나보다 힘이 센 뭐 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요구를 하는 그래서 지배적 이렇게 우리가 쓰도록 만드는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저도 최초에는 스마트폰을 쓰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안 쓰면 안 되는 세상.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하기 싫어도 그러니까 쓰기 싫어도 저렇게 가는 세상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가장 그 근본적인 게 뭐냐면 유통구조의 변화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업들도 지금 체질 개선을 하고 제가 현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이 회사도 무슨 추가적인 그 이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저렇게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체질 변화를 하지 않고는 저는 큰 기업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예전에 저희들이 흔히 보던, 지금도 뭐 가끔 약간 외곽지에 가면 남아있기도 한데, 저는 구멍가게에서 흔히 물건을 사고 직접 가서 현금을 지불하고 하던 세상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이제 백화점이라는 게 생겼죠. 저희 나라에도 굉장히 뭐 유명한 백화점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세계적으로도 큰 백화점들이 있고, 저런 백화점들이 점점 매출이 떨어지고 수익 구조가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형 할인점,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니까 그 최초에 저런 백화점 업을 했던 뭐 미국에서는 이제 K마트, 그런 이제 어마어마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월마트에 이제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이 구조를 유통 구조를 시작할 때 뭐 굉장히 뭐 비아냥거리고 뭐 왜 저런 걸 하냐, 현재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손님들이 모이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는데 왜 저런 일을 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주변을 보시면은 대다수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마트, 롯데마트. 근데 이 시장도 이제는 이런 TV 홈쇼핑, 하나의 매장도 없이 뭐 오프라인 구조도 없이 그냥 하나의 뭐 몇 명의 수요 호스트와 방송 매체 뭐 이런 걸로 해서 물건을 이제 팔게 되고, 자, 그것도 이제는 뭐 기성세대들은 뭐 TV를 보고 직접 물건을 잡고 쇼호스에 대해 설명을 듣고 믿음이 가면 구매를 하고 그런 것인데, 지금 현재 아주 젊은 세대들은 그것도 이제 잘 안 하게 되죠. 저는 지마켓이나 뭐 이런 이제 인터넷 쇼핑몰에 요즘 뭐 엄지족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게 귀찮아서 안 할까?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요즘 시간적인 제약을 많이 받고, 뭐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이제 퇴근하면 집에 오면은 씻고 자기 바쁜 피곤한 몸.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간적인 제약을 받다 보니까 좀 더 편리성을 요구하고 좀 더 빠른 그런 걸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내가 뭐 귀찮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방향이고요. 그래서 이제 또 하나 덧붙여 드리자면은, 최근에 일산에 이제 모 지역에 이제 이마트가 이제 폐업을 했더라고요, 문을.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그 일반인들 물어보면 이마트가 망하겠냐, 지마켓이 망하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그거는 이제 뭐 각자의 판단이겠지만 저렇게 유통의 구조가 변함으로써 그런 쪽은 앞으로 점점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약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요즘은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던 그런 뭐 피라미드나 다단계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자연스러운 유통 구조의 변화로 인해서 생겨난. 그래서 이제 내년 되면 이제 이 직접 판매 방식이 모든 매출 구조에서 이제 뭐 최상위가 된다고 하는데요. 주변에서 보시면 이제 많이 이제 피부로 실감을 하실 겁니다. 예전에 저희들 뭐 인공지능이니 로봇이니 이렇게 말을 할 때, 저도 이제 많이 봤던 이제 뭐 만화인데, 뭐 로봇이라 그러면 이런, 그러니까 뭐 공상과학, 말 그대로 이제 뭐 지어낸 이야기, 이게 뭐 불과 그렇게 뭐 오래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현재는 보시면 이렇게 직접 간호도 하고, 저 로봇은 뭐 체온 관리도 하고 환자의 컨디션이나 뭐 환자의 지금 뭐 치료 내역이나 이런 데서 전혀 오판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진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이제 간혹 이제 뭐 도심지에 가보시면 이런 식당에 안내하는 그런, 그리고 이런 이제 이거는 분당 뭐 서울대병원 이제 서울역에 있는 이제 뭐 안내를 하는 로봇, 이제 대전시립미술관.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사는 파주의 이제 임진각 쪽인데요. 뭐 안보도 담당을 하고, 뭐 안내도 담당하고, 특히 이제 안보 의식이 좀 떨어지는 이제 어린 세대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좀 호응을 일으킬 만한, 그리고 이제 이렇게 경찰 로봇 지원도 하고, 뭐 제가 이 정보를 듣기로는 뭐 이 경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이 뭐 할 수 없는, 예를 들면은 뭐 좀 범죄자를 색출한다든가, 뭐 아무리 뛰어난 경찰이라도 뭐 그 범죄자를 다 머릿속에 인식하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실시간대로 아이 컨택만 되면은 바로 이제 집어낼 수 있는. 저도 이게 처음에 접할 때 좀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는데요, 가서.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많이들 이제 보시는 거죠. 뭐 어떻게 길거리는 제가 그저 본 게 길거리에서도 커피도 뭐 이런 걸 팔고 하는데,
이게 이제 저희들이 생소해서 좀 그런 거죠. 이제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성세대들은 뭐 주문 방식이 똑같은데 말로 하던 걸 갖다가 손으로 하시려니 조금 약간 그 방법의 차이를 모르셔가지고 당황스럽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굳이 뭐 외관상 안 그러면 뭔가 이게 뭐 요즘 빠른 세대에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유통 구조를 갖다가 변형시키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데도 오프라인 매장도 살아남기 힘들다는 거죠. 뭐 대표적으로 이제 인건비 같은 게 들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저렇게 자꾸 늘어나나 봤더니만은 제일 중요한 건 저렇게 노동 부담의 경감입니다. 굳이 이렇게 뭐 5년, 10년 이렇게 오랫동안 트레이닝을 하지 않더라도 숙련된 기술자가 기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작업도 그냥 균일하게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수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제일 요즘 앞으로 가면 점점 이제 어려워질 건데요. 뭐 인건비 문제부터 해서 이렇게 인력 활용도 제고 예. 그래서 보시면은 거기에 맞는 사람을 구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구인은 사람이 적다기보다도 그 작업 강도나 업무 수준 환경에 맞는 사람을 바로 구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점점 더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심각한 거는 앞으로 이제 남은 이제 그 세대들 이제 아주 신세대들의 이제 뭐 일자리 같은 것도 이제 많은 이제 제재를 받겠죠 이제. 그래서 보니까 왜 지금 저희 나라 그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자꾸 눈을 돌리고 뭐 플랫폼몰이니 뭐 이렇게 하냐고 보니까 예전에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놓쳤다기보다도 뭐 이런 시대가 올 것이냐 해서 이제 그 아주 상위의 기업들이 망해버린 케이스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노키아를 그러면 뭐 여러분들 뭐 저희 기성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모릅니다. 이게 이미 불과 얼마 전에 없어진 회사인데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무슨 회사인지 모를 정도로 저기 보시면 이제 S&P 500 기업 뭐 저희들 나라에서도 뭐 기업들을 평가하는 그런 곳인데요. 저 500기업 안에 들어가는 것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뭐 워낙 수많은 기업들이 있으니까. 근데 저기에서 23위를 기록한 저기 보시면 2009년도부터 11년도까지 점유율 1위였던 노키아가 약 10명 중에 9명이 전 세계 인구가 노키아 폰을 썼다고 합니다. 이게. 2012년 삼성 그 당시에 뭐 삼성이 휴대폰 사업을 뭐 주력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회사인데 그 삼성의 뭐 지금으로 하면 스마트폰이겠죠 이제 그게 1위를 내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13년 9월에 매각이 됩니다. 저 모토로라 뭐 여러분 기성세대들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저도 예전에 그 모토로라 레이저 폰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갖고 싶은 폰이었고 뭐 고가의 폰이었고 99년 노키아에 이제에서 휴대폰 점유율 1위를 탄했던 기업인데 그 레이저란 모델 하나로도 점유율이 22%가 넘었다고 합니다 이게. 근데 휴대폰을 한 대도 생산하지 않았던 그런 구글이라는 회사에다가 11년 8월에 이제 구글이 인수를 하죠. K마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월마트의 샘 월튼 그분이 그 사업을 시작할 때 뭐 왜 저런 거를 하느냐 한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보면 S&P 500기업 중에 15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저는 미국이나 지금도 지금 K마트라는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그 K마트가 아니고요. 그래서 여행을 가면 꼭 그 쇼핑을 하는 그런 정도의 이제 유명한 마트였는데 그 월마트 아까 말씀드린 샘월튼의 시스템에 밀려서 2002년 파산을 합니다. 그리고 코닥 마지막으로 뭐 보시면 다 요즘 기생세들은 아시죠. 예전에 그 구멍가게 보면은 그 걸렸던 이제 그뭐 간판이라 그러나요? 뭐 담배 아니면은 옆에 코닥 할 정도로 뭐 저희들 내리에 그 있는데 저도 지금 아직 필름 카메라를 한 대 가지고 있는데 이 기업이 S&P 500 기업 중에 18위 약 70년대 점유율이 90%였어. 그러니까 뭐 코닥 아니고는 뭐 저런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할 정도로 보셔도 되겠죠. 지금 현재 아무리 뛰어난 기업도 뭐 점유할 수 없는 90%의 점유율의 기업이 디지털 카메라에 밀려서 12년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코닥도 그 예전에 초창기에 이제 디카를 만들긴 했었는데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긴 했었는데 별 뭐 실효성이 없을 거다 해서 이제 뭐 포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저기 점유율 90% 나머지 10%가 후지 필름하고 아그파 필름 그 아그파라고 아실 텐데요. 그 필름 회사가 있는데 이 후지 필름의 필름 가공 기술이 그 콜라겐 가공 기술을 해가지고 뭐 화장품이나 뭐 의약품하고
기술이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년에는 약 10조 원 매출을 달성하는, 위의 기업은 세계 순위 90위였는데 지금은 뭐 아주 소규모 매니아들만 사용하는 아주 이제 뭐 구멍가게로 전락했다고 보셔도 되겠죠. 근데 이 기업은 이렇게 발빠르게 이런 시대적인 이제 뭐 흐름을 따라가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지금까지 저희들이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예를 들면 똑같은 제품을 맨 위에 저 가격으로 선택을 하는 분은 없겠죠. 지금 요즘은요. 뭐 하다못해 뭐 저희들이 뭐 조금의 약간 뭐 몇 프로의 그 할인 쿠폰을 줘도 그걸 가져가서 찍고 이렇게 할인을 받는 거니까요. 그래서 보시면 저기 80년대, 70년대 주가 뭐냐면은 생산자가 200원, 소비자가 1000원인데 중간에 보시면 굉장히 그 많은, 실제로는 저보다 더 많은 유통 단계, 뭐 총판이 있고 도소매가 있고 중간에 물류가 이루어지고 뭐 배송을 하고, 그래서 보시면 약 1000원의 가격에 유통비가 80%, 800원의 유통비가 매겨진 걸 볼 수가 있고요. 90년대 들어서 조금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하는 그 월마트나 뭐 이마트 뭐 이런 거 생기면서 대형 할인점이라고 하죠. 저는 홈쇼핑, 인터넷 쇼핑도 좀 약간 이제 시작을 하면서 중간 유통을 간소화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거는 뭐냐면은 저런 트렌드라든가, 트렌드라기보다도 뭐 그런 아까 말한 지배적 구조, 그런 것들이 요구하는 걸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보시면 알지만 생산자는 200원, 소비자는 800원. 왜냐면 소비자에 대해 돌려받는 게 크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해야 되나가 아니라 선택을 무조건 한다는 거죠. 저게 중요한 거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네트워크 마케팅, 직거래 유통. 보시면 이제 밑에 직거래라는 말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뭐 요즘 농어촌에서도 제품을 뭐 농협이나 이런 거쳐서 팔던 거 갖다가 이제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판매하시는, 길거리로 나와서 판매하시는 경우도 보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왜 저거는 이제 더 할 수밖에 없냐면은, 보시면 특이한 게 생산자가 이익이 많이 생기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고. 예.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핵심이자 개념이지 않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선택을 해야 되고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 소비자라면은 뭐 싼 걸 원하고 고품질을 원하고, 누구나 생산자라면은 같은 매출에서 고수익을 원하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뭐 본질과 가치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은 뭐 직역을 하자면은 저렇게 뭐 이렇게 뭐 그물망을 짜는 일이다. 요거는 이제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네트워크 자체가 아니라 마케팅을 하는 이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저걸 이용해서 이제 뭐 사업을 이미 하시는 분들에서 그렇게 이제 뭐 직역을 해보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네트워크 마케팅은, 네트워크라는 거는 그냥 저희들이 평소에 그냥 뭐 좋은 것을 보면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약간 뭔가 좋은 걸 경험하거나 뭐 좋은 걸 보면은 내 가까운 지인들한테 뭐 말해주고 싶은, 전달해주고 싶은 그런 뭐 원리지 않나. 그리고 뭐 저희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면 어디 식당 같은 데 가서 아주 맛있는 음식,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뭐 가성비라고 하는데요. 싸고 가격도 적당하고 아주 뭐 획기적인 진짜 음식을 먹고 나면 그 다음날 보는 분한테 바로 전달을 한다고 합니다. 언제 한번 같이 가자 뭐 한다든가, 안 그러면은 뭐 정말 한번 가봐라. 요게 이제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의 이제 원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즘 소비자들을 보면은 이미 이게 저희들 그 삶 속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말한 평범한 우리 사회에 활동하시는 분들은 잘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지만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컨슈머, 옛날에 이제 그냥 단순한 소비자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컨슈머 시대에서 저 슈머란 말 뒤에다가 앞에 말을 바꾸면은 요즘 뭐 수십 개 뭐 그런 언어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제 소셜 슈머, 저희들 요즘 뭐 인터넷 쇼핑이나 홈쇼핑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요즘은 뭐 프로슈머니 비즈슈머 이제 말이 나오는데, 뭐 프로슈머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더 좀 뭐라 그러죠, 이제 좀 더 나은 뭐 컨텐츠로 뭐 좀 더 빠르게 뭐 좀 더 자기한테 이익되게 똑같은 물건을 뭐, 그러니까 그 물건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평가를 하고 뭐 사는 건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그 비즈쇼무라는 건 뭐냐면은 이미 저희들 주변에서 봅니다. 이제 그 각종 이제 블로그, 파워 블로그라든가 뭐 그런 활동을 하시면서 같은 물건이라도 좀 저렴하게, 그리고 뭐 확실한 물건을, 믿을 수 있는 물건을 또 여러분한테 전파를 하면서 자기가 그 반사적인 이익을 얻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좀 발전해서 이제 이게 최초에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을 했던 그 아메이나 이런 데서도 이게 급격히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분들한테 이 이익에 대한 거를 지금 요즘 세상에는 뭐 비즈니스라는 영업사원이라든가 세일즈라는 영업사원한테 주던 이제 커미션을 저희들 이제 직접 소비를 하는 소비자한테 그 이익을 돌려줘야 되겠다. 왜냐면 그 자체의 소득 이제 이익금이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돌려줘야 되겠다 하는 게 이제 주된 이유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이걸 또 띄운 이유는 뭐냐면은 지인 영업 없는 마케팅 뭐 사업이라고 하는데, 굳이 이거는 뭐 예전에 저도 뭐 보험업을 하고 있고 뭐 좀 해왔지만은 뭔가 좀 나하고 말이 통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판매를 하고 그래야 좀 더 쉽고, 그리고 이게 뭐 판매 마케팅이다 보니까 예전에 해오던 아까 여러분 생각하시는 다단계 판매 마케팅이다 보니까 저렇게 좀 더 아는 사람한테 가서 팔아야 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 뭐 노상에 가서 이제 뭐 아무도 없는 사람한테 그걸 내놓고 뭐 설명할 수가 없고 하니까. 근데 이제 지임 없는 영업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거 누구나한테도 전달해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뭐 당신이 써오던 물건들을 쓰면서 지금까지 유통에 대한 구조를 개선해서 그 소득을 돌려준다는데, 뭐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얘기를 해도 그냥 극히 뭐 정상적인 그런 이제 유통이니까, 그래서 지인 없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의 성공 조건을 네 가지라고 합니다. 제리에 보시면은 이제 회사, 그러니까 내가 회사라는 건 제가 이제 일을 이제 하고 있는 회사겠죠. 회사. 그리고 이제 뭐 그룹에 대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본인이 있어야 그걸 하겠죠. 그리고 제품, 아무리 뭐 내가 올등해도 뭐 저런 좋은 아이템이 없으면은 누구한테 가서 이제 판매를 못하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까지 해오던 이제 네트워크 판매 마케팅을 하시는 분 같은데요. 저는 정통 네트워크 마케팅은 일단은 이제 저라고 봅니다. 제가 먼저 저런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실히 예전에 말하던 MLM 세일즈가 아니고 네트워크 마케팅. 아까 좋은 음식을 먹으면은 내 가까운 사람한테 먼저 가서 전달하고 그런 마음이 확실히 드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가 중요한 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회사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플러스 요인이 되는 게, 거기에서 좋은 아이템이, 좋은 제품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 성장은 뭐 당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요즘 많이들 제가 이제 의아한 게 그룹 시스템, 뭐 저희들 뭐 뎁스라고도 하기도 하고 레거라고 하기도 하는데, 뭐 누구를 달아야 된다, 밑에 사람을 많이 달아야 된다. 저기 여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뭐 한지는 오래 안 됐는데요. 저기에 누구를 달아야 된다 하는 말을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왜냐면은 똑같은 파트너로서 굉장히 좋은, 아까 말하는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우리가 전달할 때 그 사람한테 뭘 바라지는 않잖아요. 뭘 밥을 한 그릇 사달란다든가 바라지는 않는데, 저렇게 뭘 해야 된다 한다는 자체가 좀 저는 이제 싫어한다는 거죠. 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내가 사업을 확장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더 많은 소득을 가져가고, 꼭 사람들을 여러 명 달아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조금씩 올라오는 걸, 물론 그 보상 체계는 그렇게 될 때 이 사업 자체는 그런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저기 시스템이라고 하는 걸 제가 뭐 용어를 정리를 제가 나름 해보면은, SYSTEM, S 셀프, Y 죄송합니다. SYS, S 셀프, Your, Save. 거꾸로 말하면은 메뉴가 Save, Your Self. 그러니까 본인이 해야 된다는 거죠. 뭐를 Save. 그게 명예든 부정 간에 본인이 지켜야 된다. 시스템이 된 게. 다음 TM, T, 타임. 단, 그러나 타임. E, 에너지. M, 머니. 자, 네트워크 마케팅에 제가 이걸 핵심이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요.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죠. 뭐 혼자서 뭐 여러 곳을 엄청난 곳을 다닐 수 없고, 에너지, 그러다 보면 혼자서 할 수 있는 에너지, 힘도 한정이 돼 있고, 뭐 당연히 너무 많은 활동하다 보면 돈이라는 것도 뭐 제가 소득을 가지려고 사업을 하는데 돈을 많이 써도 안 되겠죠. 저걸 적게 쓰고 효율적으로 쓰면서 하는 사업이 아마 네트워크 마케팅이지 않나. 그래서 제가 시스템을 Save Yourself, Time, Energy, Money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누구나 그 바라는 거죠. Success. 그래서 뭐 SSA, SSU, 뭐 그래서 Success Academy, 뭐 레벨업 과정, 뭐 딴 데 모든 회사들이 이런 거 갖다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럼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걸 누구와 함께 뭐 어차피 이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어디서나 학습을 하실 수 있고 요즘은 그 뭐 가까운 뭐 유튜버라든가 뭐 네이버에 검색을 하셔도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걸 누구와 함께 같이 하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들 공감하시는 뭐 은퇴를 위한 5가지 행복 포트폴리오라고 하는데요. 뭐 은퇴하고 나서 당연히 뭐 가족은 당연한 거겠죠, 저희들. 그리고 이제 뭐 소득. 왜냐면 은퇴라는 거는 경제 활동이 이제 끝난다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저는 부가 가족이 있으면 건강해야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조금의 사회 활동, 뭐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좋은 활동들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또 하나 더 남으면은 우리가 남는 취미 여가. 그 요즘들이 사람들이 모든 분들이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저렇게 즐거운 생활들을 하시고 싶지 않을까. 근데 현실은 저희들이 계속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매스컴에서 하는 얘기가 은퇴하고 나서 저분들이 뭐 젊은 세대 때 뭐 이렇게 잘못 살았을까요? 뭐 저는 그렇게 열심히 사시고 다들 이런 세대가 뭐 올 거라는 예상을 못하고 그렇게 사셨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들이 이런 행복한 이런 노후를 보내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던 게 현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에 관해서 아는 유일한 기술이라고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야근하고 뭐 예전 기성세대는 저희들은 더 했죠. 저도 뭐 자영업을 좀 하고 제 개인 사업도 좀 하고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뭐 좀 이렇게 말하면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좀 미친 듯이 뛰어다니고 그냥 유일한 뭐 기술 노동. 그러니까 일찍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고 남들보다 조금 늦게 들어가고 다 공감하실 겁니다 아마. 조금 더 일하면은 조금 더 성공할 것이다. 근데 현대 와서는 전혀 이거는 예전에 그 대기업들이 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큰 오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보통 분들은 뭐 지금 아시는 그 큰 아까 말씀하시는 그 MLM 마케팅을 하는 회사들이 이미 다 성장을 했고 뭐 내가 이제 시작해서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밍을 놓쳤다고 생각할 때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이 나에게 준 또 다른 기회이고 또 다른 타이밍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그래서 뭔가 이런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셨을 때 좀 더 내 마음 쪽으로 좀 다가가시고 좀 더 내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저는 기회는 온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좋은 타이밍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기회라는 게 그 지금 뭐 이 강의를 듣거나 뭐 이런 제안을 받으신 분들의 하나의 그 정말 기회지 않나. 그것이 또 정확한 타이밍이지 않나. 지금 시작하셔도 절대 늦지 않는 사업이고요. 더구나 아까 누구랑 얘기했는데 본인이 판단되시면은 그런 분들과 같이 해주시면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모든 그 세일즈를 하시거나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은퇴를 앞둔 분들이 꿈이지 않나. 저는 빅드림, 큰 꿈과 그리고 큰 소득과 이미 뭐 은퇴를 결심하신 분들은 이제 축적해놓은 재산.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뭐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뭐 네트워크 마케팅을 뭐 성공해야 된다. 뭐 누구를 따라가고 성공해야 된다. 근데 지금 밑에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능력자가 되지 말고 안내자가 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이해하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절대 이거는 뭐 내가 엄청나게 뭐 아까 말하는 뭐 에너지 힘을 쏟고 엄청난 돈을 들이는 사업도 아니고요.
정말 이 마케팅,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정말 100% 이해를 하시면은 그냥 누구한테 이런 안내자,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뭐 판매를 하는 마케터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좋은 글을 보면은 그냥 좋은 그대로 변질시키지 마시고 이렇게 안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가